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커닝 페이퍼 한 장을 가리려고 키가 엄청 큰 녀석을 데려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 정도이면 최장신 미녀입니다. 얘보다 키가 큰 애가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해요. 근데 이 녀석 너무 착해요, 진짜. 올여름 내내 방에서 진짜 안 쉬고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는 스웨덴 제라늄 예가서스 사라입니다. 어저께 애석하게도 이 녀석의 친구 예가서스 보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삽수를 꽂아봤지만 삽수도 좀 전에 업고 왔습니다. 하여튼 뭐 착한 놈만 남는 거지. 예, 강한 놈만 살아남는 겁니다. 내가 똑같이 키웠는데 어떤 놈은 가고 어떤 놈은 뭐 죽자고 이렇게 꽃 보여주고,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자, 여튼 오늘은 이제 사실 다 가을이 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오늘이 9월 11일인가? 오늘이 9월 11일일 거예요. 다른 계절 같으면 저도 이미 지금 분갈이 준비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분갈이 지금 벌써 하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하시려다가 저처럼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 멈추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저도 지금 멈췄습니다. 원래 추석 연휴 때 이제 분갈이를 한번 쫙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지금 일기예보를 보니까 어제도 저희 지역이 34도를 찍었거든요. 폭염 경보가 계속 왔어요, 문자가.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추석이 지나야 낮 온도가 30도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도 안 되고, 추석 지나고 나서 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여름하고 똑같은 날씨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씨 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봄이랑 가을 오면 당연히 다들 제라늄 키우는 사람들은 분갈이 준비를 합니다. 1년에 2번 분갈이 준비를 하죠. 근데 여러분, 분갈이를 왜 해야 하나요? 그 이유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분갈이를 왜 봄에 하고 가을에 할까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2번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라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특히 제가 제라늄 흙에 되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2번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제라늄 분갈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억하실 것. 우리가 키우는 이 제라늄들은 식물 중에서 약산성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뭔 소리냐? 흙이 약산성일 때 잘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pH 5.8에서 6 정도를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는 상토 있죠. 보통 우리가 사는 상토는 중성으로 제조되어서 나온다고 해요. 그럼 중성이 pH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토 중에 또 블루베리 전용 상토, 장미 전용 상토, 이런 상토들이 있거든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걔네들이 약산성일 거예요. 왜냐면 블루베리랑 장미가 제라늄처럼 약산성을 좋아하는 식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2가지는 약산성 상토일 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흙 얘기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쓰는 이 상토는 어린 모종을 키우기 위한 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흙 안에는 딱 2달치 정도의 영양분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상토에는요. 근데 만약에 분갈이 흙, 배합 뭐 이런 흙은 또 달라요. 걔네들은 상토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5, 6개월 정도 어치의 영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상토를 쓰잖아요.
그래서 2달 정도 지나면 알비로 올려줘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상토 안에는 2달치밖에 영양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제라늄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뭐 이렇게 질소 많이 들어간 비료를 주기도 하고 또 꽃 잘 피라고 개화 촉진제를 주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비료를 주지요. 화학 비료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천연 비료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비료를 자주 줄수록 이 흙은 산성화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비료를 계속 줬어요. 그럼 얘가 이 흙이 산성화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약산성이 아니라 강산성, 뭐 pH 2나 3, 그리고 산성, pH 4,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계속 주다 보면 이제 이 흙이 강한 산성을 띠게 된단 말이에요. 약산성이 아니라. 그러면 뭐 강산성 pH 2나 3 그리고 산성 4나 5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산성화된 흙은 식물이 영양분을 잘 흡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씩. 그리고 이미 산성화가 되어버린 토양에서는 비료를 계속 줘도 얘가 흡수를 잘 못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또 잘해주려고 미생물 많이 주시잖아요. EM도 주고 뭐 목초액도 주고. 근데 산성 환경에서는 미생물도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산성화된 흙은 이 작물, 그러니까 우리는 제라늄이죠. 제라늄의 생육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갈이를 아예 통째로 1년에 2번씩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렇게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데 특히나 그 중에 인, 칼슘, 마그네슘, 붕소, 몰리브덴의 흡수를 많이 방해한대요. 그래서 요거를 주의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인성분은 개화촉진제에 제일 많이 들어 있고요. 나머지 성분들은 이제 일반 그 알갱이 비료나 그 종합 비료에도 충분히 들어 있대요. 그러나 이제 흡수하기 힘든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우리가 연면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따로 또 보충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분갈이가 너무 귀찮아. 나 화분 300개인데 분갈이가 너무 싫어.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분갈이 막 1년 이상씩 안 하고 그냥 두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분갈이를 안 하고도 이 산성화된 흙을 좀 약산성으로 중성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석회고토라는 것을 써서 이제 중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석회고토는 이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는 개량제인데요. 제가 석회고토가 도대체 뭔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게 돌로마이트라는 천연 광물이래요. 그러니까 광석. 돌이란 뜻이죠. 돌로마이트라는 이 돌을 분쇄해서 만든 것으로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석회구토 이렇게 검색해 보면 거의 막 20kg 포장 이렇게 팔더라고요. 제가 한번 사보려다가 20kg를 도저히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못 샀어요. 근데 이 석회고토는 그 안에 고토가 14%, 그리고 알칼리분, 그러니까 알칼리성 재료가 51%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이 흙이 산성화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알칼리성이 51%인 석회고토를 넣어주면 당연히 중성화되겠죠. 그래서 석회고토를 써서 이 산성화된 흙을 중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 논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옛날에 할머니나 어머님들 생각해보면 밭에 식물들 잘 자라라고 조개 껍데기나 뭐 굴 껍데기나 이런 거 던져 놓으셨잖아요. 이게 같은 원리더라고요. 그거를 잘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면 이게 같은 역할을 한대요. 자, 만약에 석회고토를 쓴다.
그러면 화분흙 1리터당 3에서 5g 정도 넣어주면 되고요. 이거를 흙하고 잘 섞어가지고 2주 이상, 2주에서 4주 정도 그냥 두래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작물을 심기 전에 미리 토양을 이제 중성화 시킨 다음에 작물을 심는 게 원칙이라고 하고, 이때에 방치할 때에 비료를 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비료의 질소 성분하고 이 석회고토의 성분이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악취가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내에서 거의 키우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석회고토를 먼저 이 산성화된 흙에다 넣어가지고 2주 정도 뒀다가 그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 뭐 지렁이 분변토든 우분이든 개분이든 이런 비료를 넣어주는 게 맞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저는 이제 화학 비료를 잘 안 써요. 100%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은 사놓은 게 아까워서 파란 물 한 번씩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거의 대부분 천연 비료, 천연 재료를 활용해서 키우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이제 우분, 천연 비료 우분은 이게 알칼리성이에요. 강알칼리성입니다. 그리고 지렁이 분변토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약알칼리성. 발음이 너무 오늘 안 좋네. 왜 이렇게 확 꼬이지? 지렁이 분변토는 약알칼리성이래요. 그러면 우리 같이 천연 비료만 쓰는 사람도 그러면 이 흙이 과연 토양 산성화가 진행이 됐을까? 그것이 매우 궁금하죠. 근데 알 수가 없죠. 이거를 붙들고, 야, 너 약산성이야? 알칼리야? 뭐야? 물어봤자 대답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봄 동안 쓰던 흙을 토양 검정을 맡겨본 거예요. 제가 그 흙에서 식물을 5개월 이상 키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파란 물도 한 번쯤은 줬을 거고, 미생물도 주고, 목초익도 주고, 뭐 우분도 주고, 커피박, 님유박 뭐 다 줬어요. 근데 그 썼던 흙이 과연 그럼 pH가 뭘로 나올 것이냐.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 토양에 제가 알칼리성 우분을 계속 넣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알칼리 될까봐 산성인 님유박하고 커피박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약 알칼리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데가 저의 계산인데, 과연 제가 맡긴 토양 검정의 결과가 그렇게 나올지, 아니면 엉뚱하게 뭐 강알칼리 이렇게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도 그게 궁금해서 토양 검정을 맡긴 거고,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올 건데요. 그때 그 결과 나오면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분갈이를 왜 해야 되는가? 1년에 2번씩이나 힘들게. 우리 분갈이 하는데 보통 빨라야 2박 3일 이렇게 잡고 하시잖아요. 화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분갈이를 하는 이유는 상투 100%의 그 화학 비료를 계속 줬을 때 토양의 산성화가 진행되어서 이후에 작물이 제대로 영양소를 흡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흙을 통째로 갈아주는 행위였다.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분갈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해야만 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번에 토양검정 결과가 약산성으로 제대로 나오면 분갈이를 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할 예정입니다. 그냥 위에다가 웃거름만 계속 주면서 관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상토 100%의 화학 비료로 계속 키우셨다. 그러면 아마 산성화가 심하게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분갈이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렁이 분변토나 우분이나 이런 천연 재료들은 알칼리성 이제 비료이기 때문에 그걸 넣으면 조금 중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너무나 당연했던 거, 봄, 가을 되면 왜 분갈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분갈이를 늘 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끝.